네,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곱셈에 관련된 문제 3문제 정도 출제를 이제 뽑아봤는데요. 3문제 정도 뽑아봤는데 조금 오래된 것도 있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진짜 거기서 여러분이 알아야겠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했어요. 솔직히 좀 해보고 싶은 문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뽑아보는데 근데 이것만 알면 뭐 다른 건 풀 수 있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한 2문제 정도는 쉬운 거,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를 여러분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해봤는데요. a 제곱 a 100제곱 이런 걸 구하는 거 있잖아요. a제곱 a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성 발견해가지고 a 100제곱 찾는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규칙성 발견, 행렬의 거듭제곱에 관련된 내용들, 그거는 여러분 좀 찾아보고요. 더 찾아볼게요. 오늘 왜냐면 더 찾지 않는 이유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한 10분, 15분 정도로 잡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내일로 좀 내일이래요. 다음 수업 시간으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2010학년도 수리 나영 수능의 나학 문제입니다. 두 행렬이 있어요. 두 행렬이 있는데 행렬 AB 더하기 2B의 모든 성분의 합.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직하게 풀기. 정직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정직하게 풀려면요, 다 해보시면 다 대입하시면 되죠. 조금 이제 머리를 쓰는 거야. 머리 1단계. 머리 1단계. 정직하게 직접 넣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A, B 하시고요. 2개 곱하신 다음에 2배 상수해가지고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좀 머리 1단계. 분배법칙이 성립하죠. 분배법칙이 여러분 성립한다는 거 알아요. 그쵸? 분배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래가지고 A, B 더하기 2B는 A, B 더하기 2B는 A 더하기 2B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B 이렇게 적으시면 큰일 나고요. 이런 순서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갑자기 2가 나왔어요? 2B는 알다시피 2 단위 행렬 곱하기 B랑 같잖아요. 그렇죠? 단위 행렬은 이스나마나이기 때문에 그냥 넣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로 여러분이 만드신 다음에 끌어내셔 보니까 A 더하기 2 곱하기 B가 되더라. 이것도 머리 1단계. 이거까지 하셨으면 여러분 꽤 잘하셨어요. 세 번째, 머리 2단계. 여기가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셨으면요, 좀 좋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머리 2단계까지 쓰면요, 어떻게 되냐? A라는 걸 좀 유심히 들여다보실 수 있겠어요? A라는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그렇지, 단위 행렬 비슷하지 않게. 단위 행렬이 뭐예요? 1001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3배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3배 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지, 이거는 3단위 행렬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A라는 것은.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죠. 머리 2단계를 이용해가지고요. A 대신에 3단위 행렬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굉장히 문제가 간단해지더라. 결국에 3B 더하기 2B니까 5B예요. 5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 그래서 5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셔서 마이너스 5, 5, 5, 5. 결국에 다 합한 모든 성분의 합은 10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5 사라지고요. 5가 남으니까 10이 된다 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 좀 매력 있네요. 좀 머리를 좀 쓰면요, 쉽게 풀 수 있는데, 어느 거나 상관없잖아요. 어떤 거 하셔도 그렇게 시간 차이는 많이 나지 않으니까요. 아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2003년 조금 오래됐어요.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이걸 가져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못 풀었을까봐. 좀 어렵게 풀었을까봐. 어떻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일단 보자. 2 더하기 2a의 제곱은 a 더하기 ba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여러분 이걸 직접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2 더하기 2a 구하신 다음에 거기다 제곱하고 a 여기다가 a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여기다가 b 상수배해서 더해가지고 얘랑 비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전개할 거예요. 4a 제곱 더하기 4a2 더하기 2 제곱으로 바꿀 겁니다. 얘를.
선생님 이거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며요. 그래서 곱셈 공식 이런 거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곱셈 공식 물론 안 되죠. 근데 단위 행렬이라고요. 이게 지금 이가 단위 행렬이에요. 척분모로 S 1001 단위 행렬이잖아요. 단위 행렬이라고. 단위 행렬의 경우에서는요, 여러분이 꼭꼭꼭꼭 알아놓으셔야 되는 성질 뭐예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요. 이거. 정의가 이거였어요. 제가 왜 이걸 강조드렸냐면 단위 행렬과 임의의 어떤 행렬과는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무조건. A2는 2A라고. 즉 무조건 단위 행렬이 나왔을 땐 야호 해야 돼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곱셈 공식, 인수분해, 지수법칙 이런 거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4A 제곱 더하기 4A 2 더하기 2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이게 1초 만에 돼야 돼요,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2는 사실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없애버린 거야. 4A 제곱 더하기 4A. 물론 여러분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돼요. 2는 써야죠. 2의 제곱은 2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된다. 그 값이 A 2 더하기 B A를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그래요. 일단 뭐 이 A제곱만 없었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근데 A제곱 생겨버렸어요. 조금 싫으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이 A제곱을 좀 계산해보면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숫달이 되면 이게 보이는데 한번 제곱해봐요. 0, 1, 0, 0, 0, 0, 1, 0. 그래서 단위 행렬이 되거든요. 참고라고 해서 알려드릴게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참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못 갔더라면요, 그냥 이거를 계산하셔가지고 이제 우측, 우변, 좌변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조금 귀찮다 한다면 010의 제곱은요 단위 행렬이에요. 그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발례로서 굉장히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0110의 0의 제곱은 단위 행렬이다. 이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외우라고 했는 이런 건 좀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역행렬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0110의 제곱. 즉 A제곱은 단위 행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A제곱 대신에 단위 행렬 집어 넣으셔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결국에 4A 더하기 5, 2가 되는구나. 여러분 A는 4, B는 5가 되네요. 결국에 A 더하기 B라는 값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9. 괜찮죠? 네. 4번 수능 문제였습니다. 지금 오늘은 저보다 수능 문제인데요. 2009번도 별표 칠게요. 2009번 별표 어려워요. 이게 솔직히 말이 드리자면 얘는 수능 4점짜리 문제예요. 수능 4점짜리.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이제 좀 숙달이 되시면 보이실 거고요. 숙달이 안 되고 이걸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A를 만약에 A를 그냥 A, B, C, D 놔버리고 이걸 비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이 안 나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치? A제곱 더하기 A3제곱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A4제곱 더하기 A5제곱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막 제곱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A 4제곱 A 5제곱은요 여기에다가 A 제곱을 한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에요? 맞잖아요. A 제곱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A 세제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치? A 4제곱 막 침을 튀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막 더러울 수도 있겠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중요하게 그래요. A 제곱은요 A 4제곱 더하기 A 5제곱 만들기 위해서 A 제곱 더하기 A 세제곱에 A 제곱을 곱해준다고요. 그러면 양변에 각각 A 제곱을 곱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3 2 앞에다가 A 제곱 취해준 거죠. 얘랑 얘랑 같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거 좌변 계산해 주시면 A 4제곱 더하기 A 5제곱이고요. 여기 우변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A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A 제곱이 됩니다. 그래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서
그냥 가만히 놔둬요? 얘랑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어떻게? 그치, 마이너스 3으로 끌어내봐.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이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네. 어떻게?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 대신 집어넣는 겁니다.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e. 결국에 9a 플러스 9e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진짜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분의 합인데 여러분 참고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노트에다가 정리하시기 바래요. 참고. A의 경우에서 어떤 행렬이 있어요. 행렬에 대해서 성분의 합을, 그러니까 만약에 A 더하기 B의 성분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성분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A의 성분의 합을 알아요. B의 성분의 합을 알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성분의 합을 둘 다 알면요. 그냥 그 성분의 합을 더해버리면요. 모든 이 행렬의 성분의 합이 돼요. 뭔 소리냐면 성분의 A를, 행렬을 그냥 성분의 합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덧셈에서나 뺄셈에서나 실수배에서의 경우, 곱셈은 안 되고요. 덧셈에서나 뺄셈에서나 실수배의 경우에서는 A와 B 대신에 그냥 어차피 뭐 성분의 합을 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A 대신에 성분의 합, B 대신에 성분의 합을 집어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냥 뭐 단순해요. A가 만약에 A, B, C, D였어요. B가 만약에 X, Y, Z, W였어. 근데 우리가 A, B, C, D의 합을 알고 X, Y, Z, W의 합을 알아. 그럼 얘는 둘을 더해버리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직접 해보신다면 이렇게 돼. 근데 어차피 얘네들의 합을 구할 거잖아. 즉 A, B, C, D의 합 더하기 X, Y, Z, W의 합이잖아. 결국에 A라는 행렬의 성분의 합과 B라는 행렬의 성분의 합에 덧셈을 해주면 되는 거구나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A라는 성분의 합을 알기 때문에 실수배하셔도 얘의 성분의 합은 0이에요. 근데 단위 행렬의 성분의 합은 알다시피 2거든요. 1, 0, 0이니까 2야. 거기다 실수배해줘서 그러니까 9배를 해주는 거예요. 실수배 여기다 그냥 성분의 합을 집어넣으면 된다니까요. 얘가 성분의 합이 20 때문에 2, 9, 18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 하셔도 상관없다. 곱셈의 경우에서만 안 되지 덧셈의 경우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18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답은 18입니다. 24점짜리 문제였어요. 이게 쉽네. 정리해볼게요. 중요한 문제니까 a제곱 더하기 a제곱을 이용해서 a 4제곱 더하기 a 5제곱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얘랑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밀접한 관계? 여기에다가 a제곱을 칠해줬더니 a 4제곱 더하기 a 5제곱이 되더라. 그치? 네, 맞지. 근데 이 값을 계산해줬더니 또 얘랑 비슷한 점이 보였어.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끌어냈더니 얘랑 똑같네. 그래서 여기다가 대신 집어넣었어요. 9a 더하기 9e가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 대신에 A의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 E 대신에 E의 행렬의, E라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모든 성분의 합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정말 괜찮아요? 네. 이렇게 기출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특히 마지막 문제나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서는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 물론 두 번째 문제는 2점짜리였어요. 근데 조금 어려웠죠. 여러분 처음 풀어봤으니까. 네, 여러분 이런 거에 겁먹지 마세요. 좌절하지도 마세요. 2점짜리 못 풀었다 해서 하늘이 꺼져요. 그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연습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행렬의 곱셈 파트 2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